어, 음.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델 분석과 설명 제가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네, 저는 이성수고요. 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강연하신 분 있잖아요. 이 강연하신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one of my favorite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에다가 하나를 붙이는 그 미국의 언어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음, 네, 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컨텐츠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개요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 가겠죠. 개요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모델에서 원래부터 설명하기 쉬운 거랑 그리고 원래 있던 모델들을 설명하기 쉽게 뭔가 붙이는 거랑 그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존 모델들이 설명하기 쉬운 모델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모델이 데이터셋에 피팅할 뿐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애널리시스의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사실상 B랑 C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로 묶어서 갈 거고요. 그리고 A를 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애널리시스랑 익스플레네이션이 이제 저희 주제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저희가 뭐 정확도, 액큐러시를 보기도 하고 블루 스코어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정확도가 높은 98%인 모델이 있을 거고 뭐 상대적으로 낮은 95%인 모델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얘가 더 좋아 보이죠. 98%인 게 더 좋아 보이죠. 근데 항상 그럴까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얘가 얘보다 뭔가 잘못된 뭐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좀 쉬운 방식으로 해갖고 어려운 문제 주면 얘는 다 틀리고 얘는 몇 개 맞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똑똑한 애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저희 뭐 시험 보면은 98점 맞은 애랑 95점 맞은 애랑 뭐 수능이라고 볼게요. 누가 더 잘하나요? 8점 받은 사람이 조금 더 잘할 확률이 있죠. 그렇죠. 운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잘할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리고 운 때문에 뭐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뭐 수능 수학이면 여기 2점짜리 틀린 거고 얘는 이제 2점, 3점 틀린 바보들인데 사실상 뭐 어쨌든 이거 노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벤치마킹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걸 다뤘었죠. 이게 제가 작년에 썼던 이 발표 자료를 떼온 거고요. 이거 아마도 저희가 창민님께서 해주셨나요? 이 벤치마크를 기억이 안 나는데 재원님은 그래서 이게 이발루에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파이더, 블루스코어, 뭐 메테오, 뭐 사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써도 되는데 쓰면 되는데 근데 얘네를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히트맵으로 그 히트맵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나 아니면 막 동그랗게 해갖고 약간 스탯창처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해갖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부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가 좀 더 있는데 모델 자체를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내부터 사람이 배울 수 있어요. 모델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통해서 뭐 바둑이 그렇죠. 바둑에서 뭐 이제 AI가 두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이 좀 더 이제 바둑을 잘 두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모델 개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원래부터 설명하기 쉬운 모델과 그리고 기존 모델을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보자면 일단 어, 모델이 원래는 되게 설명이 가능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개선할 수 있잖아요. 뭐 KMP 알고리즘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KMP 알고리즘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뭐죠? 그 크누스 모리스 프레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그 문자열 매칭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필요한. 이거 그거예요. 약간 구글 검색 같은 거 한다던가 그런 거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 머리로 고안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 이제 이름들이 들어가 아래 있고요.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A, B, A, C, A, B라는 이제 문자열을 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막 여기서 이제 매칭을 해봐요. 처음부터 약간 노가다로 해봐요. 약간 얘기가 다르. 네네. 네네네. 아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A랑 B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A, B, A, C, A, B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거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느냐를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지금 A랑 B가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B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하죠. 그러면 얘가 이 다음 매칭으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에서 A가 맞으니까 그 다음 B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여기서 B가 아닌 거를 처음 매칭할 때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A, C, A, B. 이것도 이제 A가 아니라 C였으니까 이제 이것도 넘어가서 A가 아니다 하고 해갖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고 A, B, A, C, A, B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긴 있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핑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 머리로만 이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에서 결정 트리를 보자면 어 뭐 히포캠퍼스 뭐야 히포포타무스 그쵸? 그 하마 그리고 마이너세러스 그 코뿔소 그쵸? 얘네들이 막 이제 랜드에 사느냐 워터에 사느냐 그리고 이제 코가 큰가 작은가 여기는 이제 코끼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갈라져 나가는데 루트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딥러닝 그렇지 않죠. 얘가 딥하게 이제 쌓이고 쌓일수록 얘가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지죠.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 약간 직관으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IID 아시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셋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건데 이 학습한 문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이제 테스트셋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같은 그런 그 분포여야지 얘가 모델이 이제 잘 학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이렇게 오오지라 그래갖고 테스트에는 있는데 이제 그 실제 문제는 있는데 이제 데이터에는 없어갖고 얘가 학습을 못해서 아예 딴소리를 한다. 여기 빨간색밖에 이제 데이터를 안 넣었는데 파란색 스톱을 주니까 이제 얘가 맞추지를 못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 태스크를 배우는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네, 데이터 그냥 막 때려 넣으면 네.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GPT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때려 넣으면 좋긴 좋죠. 그래갖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뭐 당연히 여기도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 할 때 뭐 색깔 같은 거 이제 인디펜던스 줘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각도에 대해서 인디펜던스도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준 모델이 있고 안 준 모델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걸 실제로 뭐가 준 거고 뭐가 안 준 건지 구분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이제 설명을.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층위를 이렇게 보면은 행동 살펴보기, 내부 모습 뜯어보기, 내부 성분 뜯어보기 이렇게 있는데 위로 갈수록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행동만 살펴보내니까 이제 인풋을 넣고 내부 성분 뜯어보기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로 갈수록 이제 많은 정보, 여기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이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약간 행동 살펴보기는 이런 식으로 심리학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얘는 생각을 해서 뭐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 모습 뜯어보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극을 꽂아요 사람한테. 근데 얘가 이제 꿈을 꾸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늘 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얘를 뇌파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컴퓨터에서도 얘 이런 꿈 꾸고 있네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부 모습을 뜯어볼 수 있고요. 모습을 뜯어보는 거랑 다른 성분을 뜯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뇌를 이루는 컴포넌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살펴보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눠볼 건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둘 다 내부를 뜯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얘네 둘을 완전히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 따로 이제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행동 살펴보기 볼게요. 행동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로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 셋. 그래서 내부 작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예요, 결국에는. 얘네랑 이제 같은 결인데 약간 그 방금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집중을 해서 평가하는 거에 가깝겠죠. 실제 테스트 셋보다 좀 더 OOD에 이제 좀 그 뭐야 치우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스라는 친구가 있대요. 한스, HANS라서 한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좀 함이나 전제에 관해서 추론을 시켜서 모델이 정말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야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좋은 함의, 함의와 전제를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한 거를 건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 들었었죠. 어딨어? 영희는 시장에 가서 블라우스를 샀다. 라고 하면은 영희는 시장에서 가서 옷을 산 것도 맞죠. 그래서 가가 달 함의하죠. 그리고 뭐야? 네. 전제. 여기 있죠? 영희 외삼촌이 미국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영희는 외삼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나를 전제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함이랑 전제가 있는데 이거에 관한 추론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래 그냥 한국어로 보실게요. 내가 밥을 먹으면 그는 춤을 췄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엔 내가 밥을 먹었다를 지금 어, 함의를 하죠. 맞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얘는 내가 밥을 먹었다를 함의를 안 하죠. 음, 밥을 안 먹었을 수도 있죠. 얘는 밥을 먹었죠, 무조건. 그래서 얘는 딱 읽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었을 때의 느낌이랑 실제 사실이랑 이제 잘 맞아요. 그래서 인테일먼트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대충 읽으면 약간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그래서 non entailment라고 해서 E가 있고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게 높게 나오죠. 근데 N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되게 액큐러시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이 이제 꼼짝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금님이 최근에 탭스를 보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토익, 테솔, 토플, 탭스 제가 이거 그 이미지 다운으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토토 탭을 풀린다라고 하는 게 링귀스틱 테스트가 되겠죠. 음, 방금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일치 저는 정말 못하는데요. 이거 약간 스피킹하면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Parts of the river valley have 죠. parts니까 have죠. 근데 river valley has죠. 약간 요거로 생각하면은 음, 그쵸. 그래서 약간 어렵다.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기영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얘는 이걸 이제 그 트리로 만들 수 있겠죠. 트리 만들면 이제 was가 이 셰프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were이 아니라 이제 was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저희는 약간 이거를 have가 has에 비해서 더 acceptable 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약간 기계니까 지금 LLM이니까 probability 높은 probability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는 약간 acceptable, 얘네는 높은 probability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셰프가 셰프가 is죠. 근데 셰프가 R이면 이제 틀린 거죠. 이거는 acceptable하지 않은 거니까 P가 낮다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매력적인 오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트랙터를 늘려야겠죠. 어트랙터가 뭐냐면 여기서 is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셰프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어트랙터가 하나 늘면은 피자스라고 해서 is가 틀린 것 같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명사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아래 보면은 and
the ingredients가 있죠. 피자랑 ingredients 이렇게 두 개라서 is가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two attractors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늘려갖고 봤는데 n이 이제 그거예요. 그 attractor 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헷갈리게 하는 명사 들리면 점점 얘가 이제 안 좋아지긴 해요. 점점 안 좋아지죠. 근데 막 그렇게 망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그쵸? 얘는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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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모델이 클수록 이제 테스트를 잘 통과한다. 이건 약간 당연한 느낌이죠. 근데 이거 그 어트랙터스 완전 잘 만들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저 어트랙터스를 되게 잘 만들어요, GPT. 아, 이걸 만든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 뭐지? 막 헷갈리게 쭉쭉 추가하고 이러는 거 되게 잘해요. 아, 그 영어 문장 만드시다가 네네.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뭔가. 아,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체크리스팅이라 그래갖고 어 얘는 약간 그 긍정 부정 중립을 확인하는 건데 뭐 이제 첫 번째는 어 나는 이 그 음식 추천 못해 라고 해서 얘는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얘는 나는 이 뭐야 뭐 이거 비행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비행 맞죠? 핑. 네, 비행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갖고 이제 네거티브인데 이건 뉴트럴로 이제 모델이 생각해서 틀린 거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카고를 댈러스로 바꿨는데 갑자기 막 좋고 안 좋고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베리언스 해야 되는데 좋은 거에서 보통으로 바뀌었대요. 얘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 터키로 이제 바꿨는데 얘는 뉴트럴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터키 싫어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그 뭐야 갑자기 안 좋은 얘기 해요.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안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뉴트럴로 간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비율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어, 이제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했어요. 근데 단테가 어디서 이제 태어났는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다는 건 얘가 아는 거죠. 이 모델은 이 단테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놀리지 이밸루에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이 논리지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제 개인 관심사인데 논리지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거 막 정확히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에펠탑은 파리에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파리를 채워넣는 건 이제 팩추얼 논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논리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논리나 지식 그리고 문법적 지식 이런 것도 다 이제 지식 논리지고요. 그래서 이 팩추얼 논리지에 대해서 트랜스포머가 키 밸류 그러니까 이제 에펠탑 위치가 키고 파리가 밸류인 약간 그런 식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제 약간 그 이 모델에다가 에펠탑 위치라는 정보를 넣어주면 얘가 키 밸류 그러니까 키를 넣어갖고 밸류가 나오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얘가 파리를 벤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그 이 논문의 이제 주장이에요. 거의 실제로 메모리 구조를 그 뭐랄까 아키텍처 내부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로컬라이즈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셀에 있는지까지. 진짜요? 네, 네,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 에펠탑 위치라는 게 들어갔을 때 네, 특정 뉴런들이 활성화된다.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파리를 내뱉도록 되어 있다. 이게 프리트레인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로컬라이즈 된 거를 웨이트를 바꿔주면 갑자기 에펠탑이 로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나온 이제 그 뭐야 에디팅 모델이 롬이에요. 방금 이 예시를 이 논문에서 썼고요. 그래서 이제 롬으로 만든 것 같아요. 모델 이름을 이제 신기하네. 팔이 뜨죠. 팔이 뜨는데 여기서 그 웨이트를 바꿔주면은 갑자기 얘가 롬을 이제 롬이라고 대답을 한대. 음. 이런 느낌으로 그 랭귀지 모델의
비헤이비어를 바꿀 수 있다. 에디팅을 요거 바꾸면 되겠는데 그거 바꿔갖고 그래서 제 이제 그 질문은 이 키 밸류 메모리를 가진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이건 맞게 대답한 거죠. 얘는 이제 캐나다의 수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얘 이제 로마로 잘못 대답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타와를 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캐피탈 오브 캐나다 is 롬으로 바꿔버렸는데 잘 에디팅이 됐죠. 근데 반대로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이다를 다시 뵙게 했는데 오. 똑같이 약간 뭐 이상하게 붙어갖고 나오죠. 이상하게 뭔가 바꿨으니까 네, 뭐 바꿨으니까 바뀌는데 뭔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롬을 바꿨는데 롬은 똑같이 이탈리아의 수도래요. 맞아. 저도 이런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바꿔도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의 여동생이 A라고 하면요. 네, 어떤 유명인의 여동생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A라고 잘 대답을 하는데 A의 뭐 오빠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네네네.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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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막 관계성이 있는데 하나를 이제 에디트를 한다 해서 이제 다른 게 에디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얘랑 같이 보면은 톰 크루즈의 엄마는 예. 하는데 메릴이 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파이퍼인가요? 파이퍼. 파이퍼? 메리 리 파이퍼인데 이 사람의 이제 아들을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메리 리 파이퍼가 누군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물어봤더니 얘는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른다. 왜 그러냐? 해봐요. 톰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톰 크루즈에 대한 데이터는 많아요. 톰 크루즈의 엄마 메리 리 누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가 뜬 건 맞겠죠. 근데 메리 리의 아들 톰 크루즈는 이렇게 뜬 기사는 없겠죠. 그래갖고 데이터상으로 이게 이것보다 훨씬 더 학습하기가 이제 쉬워갖고 이거는 학습했는데 이건 못한 거죠. 키밸류라는 게 그런 얘기. 그렇죠. 밸류 키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람은 이거 이해하면 이거 이해하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른 이제 사람이랑 좀 다르게 이제 비헤이브를 한다. 시스템 2 생각을 못합니다. 시스템 2가 뭐예요? 그 시스템 1이 약간 직관적으로 바로 1초 만에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시스템 1. 심리학적으로요? 네. 시스템 네. 2는 약간 논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하는 거 시스템 2라고 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대되는 시스템 2. 그럼 시스템 2를 잘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이 주제거든요. 이 리버스 컬스에다가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에디팅을 하기 하는 게 이제 제 요즘에 하고 있다가 말다가 하는 거고 뭐 이게 얘네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면 톰 크루즈 관련된 이제 정보가 비슷한 곳에 이제 로컬라이즈가 될까? 그리고 로컬라이즈가 안 된다면 뭐 피에리 퀴리, 마리 퀴리 둘 다 유명하잖아요. 진짜 네. 얘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로컬라이즈가 같은 곳에 되는가? 피에르 키리가 마리 퀴리 남편이에요. 남편. 네. 그러면 노벨상 하나고 노벨상 두 개예요. 근데 잘 되네요. 무조건 알 것 같아. 지금은 될 거예요. 네, 지금 GPT-4에 해봤는데 해리케인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또 몰라요. 몰라가지고 킴 케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킴 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킴 케인의 아들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해리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치?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논문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 대부분 아마 얘를 학습을 하면은 저절로 이 데이터를 자기가 생성해서 학습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냥 그래서 되지 않을까. 약간 해키한데 안 생성할 있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게 될게요. 네. 근데 요 논리 말고 딴 논리도 분명 많을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어떤 점이 모델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성별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성별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구분을 했어요. 이제 노란색으로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얘가 생각했는가를 물어봤어요. 노란색으로 물어봤는데 이 머리 기니까 여자래요. 성차별적. 약간 굉장히 이제 조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죠. 신기하죠. 네, 굉장히 그렇죠. 약간 못 배웠다. 그래서 얘한테 이걸 보고 너 이거 해볼래? 했어요. 이 머리가 짧은 여성분이시죠. 그래서 머리 짧으니까 남자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얘는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점 또는 특징이라는 게 무엇인가? 점을 여러 개로 묶어서 번치로 볼 것인가 하나하나 볼 것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점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뽑아갖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이 특징도 이제 기하적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더 프로세스를 해갖고 쓴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그 영향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작게 준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막 음의 영향을 크게 줬다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어렵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분파가 많아요. 이게. 콜레이션 이게 코릴레이션으로 봐도 그 약간 코릴레이션이 완전 이제 인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콜레이션이랑 비슷하게 가는 애들도 있고 콜레이션이랑 완전 반대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예시인데 어, 이제 LSTM이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100단어 앞에 있는 애들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 갖고 이 실험을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올해 최고의 히트곡으로 천문학적인 사실에 대해 다룬 노래는 슈퍼노바이다. 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임마 느그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묵고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인 나는 딥러닝을 사랑한다가 있어. 근데 이제 K는 2로 잡으면 답 앞에 있는 두 개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바꿔요. 나머지를 바꿔갖고 인풋을 넣어요. 얘는 섞은 거고요. 얘는 리버스예요. 얘는 랜덤으로 넣은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얘를 넣었을 때랑 정답률이 같으면 이 모델은 정답 맞추는 거 앞에 두 개 넘게를 안 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거 넣어줬는데도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김노랭이 나오면 이제 사랑한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밥 묻고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지워갖고 하는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실험 결과 이런 식으로 어, 섞은 거, 뒤집은 거 이런 애들은 한 보면은 한 10개에서 30개, 50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애들만 돼도 거의 안 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면 로스가 이제 많이 생겨요. 50개 뒤에 50개 그 앞에 있는 걸 봐도. 그래서 단어는 신경을 쓰는데 단어가 어디 있는지는 막 50개 넘어서 넘어가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셀리언스 맵. 얘는 이거 그냥 이것만 보셔도 이제 느낌 오실 것 같아요. 그래드캠이라는 이제 모델인데 얘는 어, 얘를 캣이라고 분류하는 모델이 있겠죠. 그리고 얘를 도그라고 분류하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드캠이라는 모델에 넣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히트맵이 뜨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대답했다. 얘는 개의 얼굴을 보고 개라고 대답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방금 약간 요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갖고 만드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그 내용이 아니죠. 랭귀지 모델부터 먼저 보면은 이 문장에서 이 마스크가 무엇인지 얘한테 맞춰보라 했어요. 간호사, 뭐 여자, 의사, 엄마, 여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헐하고 이것도 나오고 이머전시가 나왔대요. 근데 헐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간호사일 것이다. 이제 얘도 되게 성차별적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가 왜 널스라고 대답했지? 했는데 이제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서 널스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헐을 보고 널스라 생각했다. 그냥 이머전시 룸에 있는 허니까 간호사겠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보고 간호사다. 근데 이거는 사람도 똑같은 게 그 얘기 있잖아요. 막 어떤 아이가 아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병원에 있던 의사가 보고 내 아들 막 이러고 소리쳤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의사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의 그런 게 있으니까. 세븐은 왜 준비했어? 이것도 약간 요건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강연자가. 요거는 특이하네라고 하고 얘네 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븐 문장 끝났다는 네. 네네네. 얘기니까 그냥 여기가 끝이구나 보고 시작한 거. 이게 그럴 마스크랑 수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얘기 더 없네라는 그쵸, 뜻일 수도 얘기가 있죠. 더 없네. 아,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끝났네. 네. 정보가 끝났네. 오, 그런 식으로 이제 히트맵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로스가 방금 여기서 얘를 약간 조금씩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근데 좀 더 흔들어 봤을 때 헐을 좀 바꿔보니까 이 결과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헐이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멀전시를 뭐 다른 단어로 바꿨더니 마스크가 많이 추정값이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멀전시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컨셉으로 이제 재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셀리언스가 낮다 얘는 셀리언스가 높다. 근데 얘 같은 굉장히 조금만 바꿔도 영향이 큰 그런 애들은 얘는 이제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평가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그냥 가볍게 그레디언트 이게 베닐라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다 해서 그래서 이 베닐라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한 90% 이상은 이거 이래서 좀 이상한데 저래서 이상한데 이거 가정 이상한데 이거 결과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렉처 19에서 다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행동을 보는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는 인풋을 바꾸는 거예요. 인풋 바꾸고 그 원래 인풋에서 조금 뭔가를 바꿔갖고 얘가 어떻게 이제 그 반응하는지. 그래서 얘는 뭐 오타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오타 조금 바꿔갖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얼마나 강건한가,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는 데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확인 대신 방금 요 상황만 봐도 인풋 실제로 바꿔보면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바꿔보자. 첫 번째로 인풋을 줄인다. 인풋을 줄이는데 이 스쿼드 그 컨텍스트 그 지문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브론코스라는 사람이 어디서 슈퍼볼을 이제 준비했냐? 얘는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래요. 사람 이거 맞출 수 있죠. 기계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Where did the practice for the Super Bowl? 하면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 약간 벙찌잖아요, 사람은. 벙찌는데 기계는 브론코스가 없어져도 잘 맞추. 잘 맞춰요. 네. 이거 앞에 숫자는 뭐예요? 이게 정답률일 거예요. 네. 사람 기계예요. 기계. 아니 둘 다 기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는 뭐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단은 사람 뭔 소리 하죠. 근데 이제 기계는 대충 뭐 느낌 와요. 느낌 와갖고 말도 안 되는 문장까지도 맞춥니다. 맞추다가 마지막에 뭔 소리야 해요, 얘. 근데 이렇다는 거는 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답한 게 아니라 질문했다는 사실만 보고 약간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했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냥 웨어만 보고도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렇죠. Where? 하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딱 이제 당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풋을 브레이킹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햇을 오타를 쳐요. 오타를 치면은 이거 하나 오타 쳤다고 갑자기 대답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큰데 what has에서 what's로 바꿨더니 대답을 못 해요. 얘는
의미적으로 똑같은 그런 adversary예요. 근데 대답 못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일부러 먹여줘서 일부러 좀 바꿔서 먹여줘 갖고 얘가 대답 못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SEAR에서 SEA가 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y의 SEA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부 모습을 좀 뜯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의 내부에 어떤 컴포넌트 있잖아요. 그 컴포넌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모델 방금 많이 살펴봤는데 그 안에 어딘가에 머리카락 개념을 표상하는 추상적 구조가 분명 있어야지만 머리카락을 갖고 이제 성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어텐션 헤드를 볼 수 있어요. 어텐션 헤드의 그 뭐야 키인가요? 그 이제 연결해줄 때 곱해주는 거. 이 곱해주는 그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본 건데 여기서 여기로 곱해줄 때는 이만큼 그 좀 더 진하게 곱해준다, 연하게 곱해준다 이런 걸 본 건데 뭐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얘는 다음 거에만 반응하고 얘는 세퍼레이션에만 반응해요. 이 얘는 이제 이 문장이다, 이 문장에 해당한다 라는 식으로 뭐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겠죠. 얘는 이런 점에만 이제 반응을 하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약간 이해할 만한 그런 컨셉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텐션 헤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코레퍼런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좀 보실까요? 프레퍼런스도 재밌네요. 얘는 프리포지션. 음, 신기하네. 전치사에만 반응해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자, 데이터의 힘은 대단하군. 그 다음으로 방금 본 셀리언스 맵 있잖아요. 그 뭐야 히트맵 그리는 거 그거를 모델 컴포넌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최종 아웃풋 말고 모델의 한 부분의 아웃풋에 적용을 하면 이제 그 컴포넌트가 무슨 개념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어떤 셀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히트맵이 그려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 엔터가 쳐지면 갑자기 빨간색이 되죠. 파란색은 뭐? 파란색이 긍정이고 빨간색이 부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이 쿼트 있죠? 쿼트를 하면 갑자기 얘가 반대일 수도 있겠네. 빨간색이 그 액티베이션이고 파란색이 인액티베이션 같아요. 쿼트가 시작되면 갑자기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다시 쿼트가 시작되면은 갑자기 꺼져요, 얘는. 우와. 야, 2016년부터 벌써 이런 논문이 있었구나. 예. 얘는 그 코드 보면은 코드에 갑자기 리턴 하면 갑자기 뿅 하고 이제 반복문, 예. 반복문만 보면. 반복문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쭉 아니, 그 좀 세지죠. 엔트로피 별거 아니네요. 엔트로피 약간 이쪽이 엔트로피이죠. 이런 거 하는 게.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차린. 다다음 주에 제가 엔트로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많습니다. 얘는 뭐야? 엔트로피 이번에 금문교도 더했던데 저 네? 네. 맞나?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에서 골든 뭐 게이트. 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논문 있었는데 제가 한번 공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에서 나온 논문 중에 특정 피처를 높이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만 반응을 해요. 아, 걔가 이제 아, 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네. 골든 게이트 브릿지랑 연관해서 대답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피처를 키우면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면 약간 골든 게이트 금문교 무쇠가 되는.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확해요. 아, 너는 누구야라고 물어봐도 나는 금문교야 이래. 자, 미국자에서 태어난. 진짜요? 진짜요? 우와, 이건 몰랐네. 그럼 미국 시민권자시네요. 아, 맞아. 저번에 얘기했었죠. 네. 근데 가지 마요. 진짜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인으로 사실 건가요? 안 가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 아무튼 여기 유튜브 이제
멋있으니까 아, 제 약간 말은 아닙니다. 말을 아끼시고 아, 갑자기 정신이 너무. 이것도 이제 신기해요. 오너 리스크. 얘는 뉴런 하나 본 건데 이제 그 뭐야 명사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올라요. 어, 그리고 동사 나오면은 하나 내려가요. 음,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그래서 약간 그 얘가 구문을 담당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네. 보이로 딱 들어가면 얘가 갑자기 하고 이제 올라가고 얘가 별로 안 내려가요. 그 that watches 하고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그 동사 나오잖아요. 얘는 보이 watches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는데 많이 안 내려가요. 보이 greets에서 내려가요. 우와. X에서. 우와, 진짜 신기하네. 여기서 구가 끝났구나 하고. 그렇죠, 그렇죠. that watches 하면서 이제 또 조금 내려가고 cat 하고 greets 하고 내려가요. 우와,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어떻게 잡았지? 이런 테스트에다가 그걸 한 것도 아닌데. 우와. 슈퍼바이저가 그렇죠, 한 그렇죠, 그렇죠, 것도 맞아요. 이게 그냥 뉴런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1150번째를 이제 수학적으로 잡았겠죠. 수학적으로 잡은 다음에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거 개발하던 때 사람들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재밌었어. 201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엔트로픽이에요. 오, 이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뭐야 그림 있죠? 이 일을 하는 건데 모델에다가 이제 슈퍼바이스드로 리니어한 리그레서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꽂아갖고 이걸 생각을 읽는 거죠. 슈퍼바이스드로.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그 모델이에요. 방금 모델인데 얘가 머리카락 개념이 이 안에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을 잘랐죠. 끝을 자르고 요거를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켜요. 원래 그 모델이라는 걸 좀 보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의 아웃풋을 모아서 클래시파이어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짧다 길다에 대한 정답을 이제 사람이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러닝을 하는 거죠. 이걸 정답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뱉었던 답을 넣는 거예요? 아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정답이고 그 정답이랑 얘가 뱉은 답이랑 비교해 갖고 얘를 러닝하는 거예요. 아, 얘를 러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러닝이 완료되면 이제 최대 정답률이 있겠죠. 정답률 예를 들어서 78% 나왔어요. 78% 나왔다는 건 이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아무리 종합해도 머리 길이에 대한 정보는 78%가 이제 얻어진다라는 이걸 뜻이죠. 레이어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층은 머리카락 길이를 78%만큼 맞출 정도의 우와. 정보를 남겨놓고 있다. 우와. 그래서 얘를 여러 레이어에서 이거 알게 반복하면 되게 좋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각 레이어가 어떤 정보를 넣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어 클래시파이어가 꼭 리니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각 층별로 똑같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건 그렇긴 한데 약간 그냥 리니어하게 잘리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미리 만들어 놨는가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가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은 변화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각 레이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손상시키지 않아. 네, 리니어하게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걸 리니어하게 안 하고 넌 리니어로 이제 딥러닝으로 그러면 가버리면은 똑같아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모델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점점 정보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점점 정보가 이제 달라진다던가 늘어난다던가 중간이 제일 높다던가 이런 건 안 나타날 거예요. 리니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 그냥 그 바이너리로 뱉게끔 처리만 해준 거죠. 그렇죠. 거기 있는 정보가 가지고. 네. 그래서 각 레이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뉴럴넷의 뎁스가 이제 두꺼워지면 점점 그 언어적으로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 담기게 된다를 확인을 한 그런 그 결과고요. F1 스코어를 본 거죠, 여기서. 근데 또 꼭 네, 길게 하진 않아요. 릴레이션이 제일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뭐 그러진, 엑스가 코리퍼런스보다는 낫다. 네, 그러네요. 왜냐면 사람이 틀렸던 걸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코리퍼런스가 엄청 고도의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죠. 사람이 틀렸던 걸 수도 있죠. 높은 선 사람이
이거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좋은 피규어라서 갖고 왔고요. 쉬운 태스크는 LLM에서 이제 초반부터 좀 정보가 오가나이즈가 돼갖고 끝까지 가죠. 근데 어려운 태스크는 얘가 파이널 레이어까지 이제 기본적인 LLM은 모르고 좀 더 이제 깊은 LLM은 가다가 이쯤에서 이제 알아요. 그래서 컨셉 데스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냥 컴퓨터를 엄청나게 때려박아가지고 네. 지금 있는 그냥 레이어 수를 한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늘리면 그냥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그렇게 생각할 그 수도 시스템 1, 시스템 있는데 2도 그냥 덱스가 얇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약간 두꺼우면은 그만큼 러닝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데이터가 무한하다면 그렇죠. 데이터가 원하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도 근데 있겠다.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걸 사람이 측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있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결국 지난 인간 지금까지의 경향성으로 보면 레이어를 계속 그냥 늘리면 약간 무한한 데이터랑 무한한 레이어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신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로그 스케일로 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 점점 네, 점점 느려질 것 같은데. 특정 값을 수령할 것 같아요. 그 무한대 레이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 그 수렴. 수학적으로도 한번 약간 증명해 주세요. 될 것 같은 게 수학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AGI 논자들이 좀 가슴이 아프게 머리 깨지고. 근데 수렴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수학은 몰라서 뭐 모르긴 하는데 수렴해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수렴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수렴 안 한다고 믿고 싶어요. 약간 AGI론자세요. 지금까지 알파고님의 충성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LLM으로는 AGI 도달할 수 없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AI 동안 완전 반대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로 representation을 보겠다. 어, 요거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얼마나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어요. 아, 그 일단 LLM에서요? 네, 어, 이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나온 논문을 좋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이거는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방금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그 프로빙한 그 클래시파이어의 그 뭐야 공간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셰프 워즈가 이 트리 구조가 원래 The chef who ran to the store was out of food인데 얘가 was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트리로. 트리 구조가 생긴다. 이거 네, B가 버트죠? 와 재밌다. 네, 버트 버트예요. 네, 하우스에서 버트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홈스키 논자들이 되게 좋아. 촘스키론자들이 뭐 해요? 사실 잘 몰라요. 아, 안 그래요? 좋겠어. 아, 네, 촘스키론자들이 좀 뭘 하겠죠? 저는 모르긴 하는데. 약간 우와. 보편 문법 같은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 기계한테 가르쳐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네, 네. 언어의 구조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일자로. 우와, 이거 좀 신기하다. 매닝 일자 교수님이 하셨네요? 근데 이거 그 발표자분이 아니라 강연자분이랑 매닝 교수님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의 정의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트리가 연결돼 있는 오른쪽에서요? 네, 그냥 점들이잖아요, 원래는. 아, 얘가 좀 로우 디멘셔널 하다는 거 아닐까요? 이 점들의 그 모임이. 그러니까 한 평면 안에 들어간다. 그거 이상한 거 같네요? 그 되게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아니면은 한 평면에 약간 그 컴포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아갖고 걔한테 정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음. 잠깐만요. 식을 읽어봐요. H가 뭐죠, 일단? HW. 모르겠습니다. 뭐 H는 연결이 약간 꼭 뭐 값인 거.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디스턴스가 가깝다. 트리상에서 가까운 데 있는 단어들은 실제로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도 디스턴스가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잘못 이해한 거. 이거랑 가깝다 멀다네요. 네, 가깝다. 네, 가깝다 멀다. 가깝다. 좋은 연결, 나쁜 연결, 그러니까 틀린 연결. 미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어가 워즈에 안 걸리잖아요.
그쵸? 네. 그런 스톤은 목적어, 렌의 목적어니까 여기 안 걸리는. 트리 구조가 꼭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트리에서 가까운 데 있는 놈들은 실제로도 가깝다.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뭐 추가로 막 자기의 뭐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블레이션 저는 이거의 그 진짜 번역상의 뜻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상마 융삭 또는 절제라고 합니다. 전 융, 그 상마 융삭은 한국어로 처음 들어요. 무슨 무협지 융이 나오는 무슨 융자일까요? 뭐 녹을 융 아닐까요? 삭은 뭔가 다른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어려운 단어를 써서 자른다, 잘라낸다.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 A가 뭐 하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요. 그래서 A를 없애서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게 어블레이션 스터디겠죠. 다. 생물학에서 사실 많이 하는 스터디인데 이제 AI에서 이제 이걸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냉장 자르고 이제 살아있나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다. 어. 뇌에서 많이 했어요, 사실. 어, 그, 그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뇌량 있잖아요. 그 우뇌랑 아, 좌뇌 맞아요, 연결하는. 네. 맞아요. 그거의 그뭐 기능을 알게 된 게 내량을 네, 자르고 그 뇌전증 그 질환병 있잖아요. 그 질환병 환자의 그 뇌량을 자르니까 그 사람이 결정. 그 약간 정상으로 돌아와.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약간 그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아. 심해지면 그래요. 그 이제 그 한 두 방향 중에 한쪽 방향이 의식을 담당해요. 근데 그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실제로 같은 방향이죠. 원래 이제 네. 뇌에서는 크로스가 되니까. 근데 여기랑 같은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그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기를 막 때리기도 아, 하고 저 봤어요. 막 난 이걸 집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고. 그 되게 신기한 실험도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만 뭘 보여준 다음에 그려보라고 하면 왼손은 못 그리는 게 맞아요, 오른쪽에 맞아요. 그런 거. 반대긴 한데 맞아요. 누님이 갔죠. 누님이 갔죠. 그거랑 바지 못 입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쪽은 네. 벗고 한쪽은 그러니까 입고. 한쪽은 이거 입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한쪽은 맞아요. 뭐 딴 거 입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외계인 손 증후군이고. 진짜. 그래서 둘이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갖고 이렇게 자르면은 진짜. 나.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게 사실 허상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통일되어 있는 어. 의식.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도 좀 얘기가 많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알아내는 게 어블레이션 스토리인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중에서 방금 그 슈퍼노바 얘기한 거랑 그 뭐야 SEA 그거 얘기한 거랑 그것들도 일종의 어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신 분의 조금 그 문제 의식이 뭐냐면 이 논문을 가져오셔갖고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개수가 몇 개가 제일 적절한가? 약간 지금까지 좀 뇌피셜이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보겠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하나씩 없애갖고 잘라갖고 얘가 잘 하는지 그래도 잘 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줄 세워갖고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자른 거죠. 그 실제 앞에서부터가 아니고 약간 이 레이어가 1등인 것 같아 하면 얘 자르고 이 레이어 2등인 것 같아 하면 얘 자르고 우와. 그런 걸로 해갖고 두 가지 기준으로 한 거예요. 두 오, 가지 이거 기준을 좋다. 했는데 떨어지긴 하죠. 떨어지기 전에 근데 한 뭐 이제 레이어가 한 50개 있었으면 그 중에서 10개 지울 때까지는 블루 스코어가 거의 비슷해요. 우와. 처음이랑. 그래서 애초에 10개 뭐야 5개 중에 하나는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와. 사람 뇌도 뭔가 비슷하잖아요. 사람 뇌도 그럴 수도 있죠. 냉장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뇌를 잘라도 그거를 어떻게 컴펜세이션을 해갖고 그 어지간한 기능 다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컴pen세이션을 하진 않죠. 그냥 컴펜세이션 상태로 자른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컴펜세이션 그 뭐야 컴펜세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자르고 다시 훈련시킨 다음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잘라버리면 아예 맞아요.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자르면 그게 사이즈가 안 맞아. 그렇죠. 사이즈도 안 맞죠. 네. 사이즈도 안 맞죠. 이거 충격. 얘랑 얘가 뭐가 달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까먹었네요. 정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어큐러시 그 뭐야 네, 블루 스코어가 Y축이 다르네요. 정확도. 블루 오히려 스코어랑 살짝 올라가는 어큐러시 기던데. 착시 현상이. 올라가는 마음에 부분이 마음에. 아까 착시 맞는 것 같은데. 뚱뚱이 네, 내려와서. 이렇게 착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제요. 좀 덜 필요할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 애초에 레이어 몇 개는 필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게 학습할 땐 필요한데 나중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수 있. 네, 처음부터 요거를 5분에서 크기로 했는데 블루스코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프리트레인을 해놨으니까 잘라도 괜찮은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약간 이 스케일링 로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작은 LLM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 한번 연구 주제로 하셔도 어, 있을 수 있죠. 빅테크가 하지 않을까요? 구글이 맞아요. 하긴 구글이 알아서. 삼성이랑 그쪽 애플이 다 그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렇죠. 삼성은 모바일 특히 많이 네. 하니까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마지막 어, 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신기했네. 녹화 중지할게요. 아,